한국형 전투기에 장착하기 위해 국내 기술로 개발된 능동전자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더의 첫 시제품이 출고됐다.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 없이 국내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도 개발 착수 4년 만에 거둔 성과다. 방위사업청은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화시스템 영인종합연구소에서 한국형 전투기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더 시제품 출고식을 개최했다. 국산 AESA 레이더를 탑재한 한국형 전투기는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된다. 전투기의 눈으로 불리는 AESA 레이더는 공중전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지상의 타격 목표물을 찾아내는데 필수적인 장비다. 약 1000개의 송수신 장치를 독립적으로 작동시켜 여러 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추적할 수 있다. AESA 레이더의 국내 개발 과정은 험난했다. 미국이 2015년 기술을 이전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자 정부는 이듬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ADD는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의 지상시험 및 점검을 통해 입증 시제의 기술 성숙도를 확인했다. AESA 레이더 하드웨어의 국내 개발 능력이 확인된 것이다. 이후 ADD는 입증 시제를 이스라엘 방산업체 엘타사로 보내 송수신 장치와 결합하고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을 진행, 한국형 전투기 기체 앞부분에 실제로 장착하는 탑재 시제 개발에도 성공했다. AESA 레이더의 하드웨어가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과제가 됐다. 전투기에 장착된 AESA 레이더가 비행, 무기 체계와 통합 운용되기 위해서는 자체 소프트웨어가 필수다. ADD 관계자는 레이더가 항공기와 연결해 재성능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체계 통합이다. 체계 통합은 어려운 일이라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지만 다른 레이더를 개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레이더는 미국이나 중국의 레이더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AESA 레이더는 소자의 숫자를 줄여 크기도 조절할 수 있다. FA-50이나 함정에도 이번에 개발된 AESA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9월 한국형 전투기 CJ-1호기 조립이 시작되며 이 과정에서 AESA 레이더도 함께 전투기에 탑재된다. 이후 지상시험과 소프트웨어 개발이 진행되고 2023년 한국형 전투기 비행시험을 한다. 남세규 ADD 소장은 첫 시제품 출고라는 큰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개발한 레이더가 전투기용 레이더로 손색이 없는 수준까지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KF-X 내부 무장창 엿보기. KF-X 조립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동영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부 무장창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지요. KF-X는 스텔스기의 기본적 요소를 충실히 처음부터 갖추어 만들어진 전투기입니다. 본격적인 스텔스 전투기로 개발하는 것은 블록 3에 가서 하게 되지만 기체의 스텔스 형상 및 스텔스 구조재 적용, 내부 무장창 등은 처음부터 반영되어 제작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5세대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진짜 4월 5일 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캡처 사진을 보면 내부 무장창의 형상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제일 아래에는 반미리평 무장 스테이션이 있고 내부 무장창 공간이 있는데 현재 기관포 탄약통이 가로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스텔스형으로 개량할 때에는 탄약통 위치가 바뀌고 탄약 적재량도 일정 수량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세대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교할 때 동체 단면적인 매우 큽니다. 이것은 최대 속도나 순항시 연료 소모율에서 손해가 있겠지만 연료와 무장을 내부에 수납해야만 하는 스텔스 전투기 고유의 특징입니다. F-35 갓뚱뚱이로 놀림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스 전투기는 동급 전투기보다 뛰어난 엔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운동 성능이 매우 뒤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J-20의 성능을 평가할 때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엔진 출력은 떨어지게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스텔스 공격기라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카나드와 동체 후미 설계를 볼 때 스텔스 성능 자체도 수-57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서해나 남해상에서 J-20와 KF-X 가격돌하게 된다면 저는 한쪽의 일방적인 학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양측 모두 스텔스 탐지에 유용한 장거리 탐지 레이더와 조기 경보기의 백업을 받는 상황이기에 어느 정도 상대의 위치를 알게 된 상태에서 AESA로 추적하며 중거리 미사일 PL-15-21, 미티어 또는 AIM-120D로 교전을 하게 될 것인데 두 기종의 레이더 능력 차이나 RCS 차이는 확인하기 어렵기에 비슷하다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기체의 RCS에 따른 미사일의 추적 확률과 전투기의 회피기동 능력이 생존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두 요소에서 KF-X가 J-20을 모두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학살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현재까지 나온 정보를 고려할 때 스텔스형 KF-X는 F-117과 비슷한 RCS를 목표로 했는데 더 낮아져서 F-117보다 낮고 F-35보다 높은 수준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F-117, RCS가 0.01에서 0.0034이고 F-35 RCS가 0.001에서 0.005, F-22가 0.0001에서 0.0005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KF-X의 RCS는 0.01, 0.0034 사이라고 추정이 가능할 듯합니다. 2018년 발표된 한 연구자의 논문입니다. 물론 스텔스 항공기 RCS는 다양한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 연구는 그리스 공군 장교의 논문으로 가장 최근의 연구 중 하나로 신뢰성이 있어 보여 소개합니다. 터키 F-35를 상대해야 했던 그리스 공군이 긴장하여 스텔스 전투기 대응책을 다양하게 연구하며 나온 논문 중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KF-X가 제대로 스텔스 버전으로 개발된다면 수출형 F-35보다는 월등한 작전 능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터키 수출형 F-35를 미 공군이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를 개조하는 데만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건 수출형 기체가 미 공군용 기체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만일 SW 상위 제한만이라면 수출형 SW를 제거하고 미 공군용 SW를 이식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한이 수출형과 자국 군용 사이에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KF-X가 F-35 80% 성능만 나와줘도 도입한 F-35에 비해 월등한 작전 성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온 것입니다. 우리는 간신히 막차에 올라타서 자국산 전투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될지는 그 진정한 가치를 아직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항모 논쟁과 해병대 공격형 헬기 논쟁에는 저는 의도적으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해병대는 기종이 무엇이 되었든 공격 헬기를 빨리 획득하는 게 중요하고 항모는 어떤 것이 되었든 행사용과 국민적 프라이드를 높이는 용도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산화를 명분으로 획득 시기를 늦추고 갖가지 편법으로 몰아가기를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2030년이면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모두 군집 정찰 위성들이 작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항모도 10분마다 다시 찾아오는 SAR의 위치 추적을 벗어나기 어렵고 아시아권에 배치된 양측의 수백 개 이상의 ASBM, HGV, HCM의 집중 공격을 방어할 항모 전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미 해군은 항모를 중국 해안에서 2000km 이상 뒤로 후퇴시키고 항모처럼 밀집된 전력이
아니라 분산된 다양한 전력의 조합으로 전쟁을 하는 멀티 도메인 워 개념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러니 중국으로부터 300에서 1000km 내에서 작전을 해야 하는 한국 해군이 항모로 작전하겠다는 이야기는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2차 대전 시 일본 해군의 거함 거포주의 판단착오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바다로 이어진 세계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일 호주의 경항모 전력을 앞세우자는 미국의 전략이 있으니 평시 반중 연대용으로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구색을 맞추기 위해 가능한 싸고 폼나는 것으로 만들면 될 것으로 봅니다. KF-X 시제 1호기 최종 조립 착수. KF-X 실물 세부 모습 최초 공개. 방위사업청은 9월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 최종 조립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계획되었던 최종 조립 기념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하였다. KF-X 시제기는 지난 15년 12월 말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하였다. 이번 최종 조립 개시는 제작이 완료된 전방동체, 주날개 및 중앙동체, 후방동체 등 기체의 각 주요 구성품을 결합함으로써 이제 한국형 전투기의 실체를 현실화시킴을 의미한다. 지난 8월에는 개발 성공의 우려가 컸던 AESA 레이더 시제품을 성공적으로 출고하는 등 KF-X 체계 개발 사업은 차질 없이 순항 중에 있다. 정광선 방사청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추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KF-X의 실제 모습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고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 라고 강조했다.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핵심 업무인 획득 분야 근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방획득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 진양현 차장을 통해 새로운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있는 방사청의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 대안 등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인터뷰는 12일 방위사업청에서 진행됐다. 대담인 인복일 뉴데일리 회장, 진양현 방위사업청 차장. 방사 올 때 보니까 방사청 건물 명칭이 투명관, 청렴관이더군요. 대외적으로 인상이 우리는 오염된 사람이라고 선전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대외적으로 인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을 만나기 전에 김시철 대변인과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방산비리 문제로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고 있다 보니 회장님 말씀처럼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데 당초 개청할 때 투명성을 제고하고 획득 분야의 전반전인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청렴관 간판을 단 이후로 얼마나 청렴해졌나요? 진방사청 개청의 가장 큰 목적은 무기 획득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일이 있어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환골탈태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자주 언급하지만 국민들에게 얼마 정도까지 투명해야 하는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무기 획득 사업은 금액 하나하나가 기밀이니까요. 진획득 분야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획득 과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정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무기 획득 분야는 국민들에게 낯선 분야입니다.
이 기회에 무기 획득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 어떤 성능을 가지는 무기체가 필요한지 그 의견을 전하는 소요 부부는 유해 공군과 합참이 내용을 정리해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그 뒤 각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거나 구매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구매하고 그렇지 못하면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데 큰 틀에서 국내 개발, 국내 구매, 해외 구매 세 가지가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책적 고려 요소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인 국방부와의 업무 분담은 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 부분은 군에서 결정합니다. 획득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군의 소요가 적합한지 평가를 하는 부분은 군이 각각 결정합니다. 야전 테스트와 최종 전략화 과정을 거쳐서 양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인 KF-X 사업과 관련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청은 보유 기술이 90%라고 하고 국감에서는 10%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설명한 90%는 기술 수준을 말한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탐색 개발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기술적 타당성을 말하는 것인데 기체 제작 무장 탑재 AESA 레이더와 같은 항전 장비 탑재 등 전 분야를 항목별로 구분해보니까 412개 카테고리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T-50, FA-50 개발 등을 통해 384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술은 확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9개 항목이 우리가 부족한 기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기술의 90%를 확보한 것이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개발이나 절충 교역 등을 통해 획득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이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우리가 확보한 기술이 14%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는데 전체 그림이 아닌 특정 기술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비교 카테고리가 애초에 다릅니다. 인 박근혜 대통령이 KF-X와 관련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 보고를 받고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만족하셨나요? 진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성공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4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충실하게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핵심 기술 이전 없이도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진 4개 기술 개발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동시키는 기술을 체계 통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체계 통합 기술을 당초 이전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번도 이전해준 사례가 없어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국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기 개발 기술 경험을 나름대로 축적했습니다. 모자라는 기술들은 제3국을 통해 도입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인 국민들은 제3국을 통한 기술 도입과 관련해 관심이 많습니다. 진카령 유럽 업체, 스웨덴, 이스라엘, 영국 등이 체계 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인 현재 방사청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청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본다. 이 시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국민적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방사청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는 직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1년 내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현 방위사업청 차장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상황팀장, 국유재산과장, 재정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2009년 고위공무원 승진 후에는 워싱턴 국제통화기금 재정국에서 선임경제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에는 국방, 통일, 외교 예산 등을 담당하는 행정예산심의관을 맡은 바 있다.